안녕하세요. 위드 237 댄스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 저희 연습실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 예, 여기서 릴스를 찍고 또 틱톡도 찍고 그러다가 오늘 좀 약간 봄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게 불어서 예, 오늘 좀 잠깐 건토프를 오래간만에 진행해 볼까 하고 네, 켰습니다. 넘길게요.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한 다여섯 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아, 또 뽑아 오셨어요? 네, 뽑아왔습니다. 아, 예. 즉석에서 이제 생각나는 걸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창작 안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한 안무 중에 선생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안무가 어떤 건지. 이거는 마음에 드는 거? 네. 이거는 근데 다 내 새끼여가지고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어쨌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하는 수고가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딱 하고 기억이 났던 건 비욘세의 스트릿 드립. 옛날에 한 10년 전에 했던 그 안무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예. 그 안무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안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거의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라고 꼽으라고 하기가 진짜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패스. 이 질문은 패스. 다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렇죠. 내 새끼인데 다 안 마음에 그럴 들었어요.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노력과 시간과 그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마음에 들고 그만큼 다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를 듣게 되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 왜 노래를 이렇게 딱 들으면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또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 노래를 듣고선 내가 다른 스타일, 이전과 다른 스타일,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한 뭔가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안녕, 엄마가. 아이고, 코에 뭐 묻었다. 응.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도 그냥 정말 뭐 대충 해서 짠 게 없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말하고 계세요. 저 물 좀 가져올게요. 네. 마음에 드시는 안무. 저는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안무를 생각을 해보는, 또 배우는 입장이니까. 저는 일단은 할리데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안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안무가 내 몸에 붙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안무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나가는 안무. When I Grow Up. 예, When I Grow Up. 이거 빡세서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빡센 안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힙합과 또 다른 빡센 안무? 좀 내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안무였어가지고 이번 안무도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안무를 잘하는 거하고 프리스타일을 잘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안무를 잘하는 사람이 프리스타일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도대체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프리스타일을 잘한다라는 건 잘 논다는 얘기잖아요. 잘한다는 거 솔직히 프리스타일이 클럽 댄스를 쳐요. 어떤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클럽 댄스를 자기 흥에 너무 자신감 있게 쳐. 잘 쳐. 그럼 그 사람도 프리스타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프리스타일이라고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잘한다. 이건 눈에 익숙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눈에 익숙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저걸 많이 하니까 되게 저게 잘해 보이는구나. 저게 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프리스타일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몸을 이렇게 잘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만 듣고 이렇게 음악만 듣고 한평 댄스를 이렇게 추고 있으면 진짜 딱 그냥 어딜 가더라도 딱 그것만 춰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 운동하지 말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하듯이 어느 한 곳을 움직여요.
그러면 그 한 곳만 움직이지 마시고 발을 사용한다든지 목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리듬을 들으면서 움직이세요. 왜 안 움직이십니까? 예. 움직이세요. 예. 그리고 장소를 뭐 이렇게 난 여기서만 해야지 저기서만 해야지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출 수도 있고 그게 프리스타일을 어차피 프리스타일도 사람 앞에서 추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추고 사람들의 그 기운을 얻으면 조금 더 이게 업돼서 이제 또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이라고 하면 네, 다양한 데이터를 일단 습득을 하시고요. 그리고 몸에 장착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들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융합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융합이란 단어가 맞을래나? 맞을까?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거. 그러니까 적용시켜서 나만의 것을 것을 만드는데 얘 따로가 아니라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그게 하나의 나의 스타일로 나의 소울이 들어가면 나의 스타일이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취미인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그게 빨리 늘어요. 예, 그런 마인드가 조금 필요하면 좋겠죠. 예. 그게 팁이네요. 이거 갑작스럽게 질문하는 거니까 이게 슬슬 안 나와.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이죠. 선생님은 그 많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힙합을 선택하셨잖아요. 주 장르로.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힙합의 매력이 뭘까요? 사람들도 힙합을 많이 좋아하는데 선생님만의 힙합의 매력을 느꼈던 그런 계기나 그 이유가 있을까요?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 성향 때문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유롭고 뭔가 하나만 쭉 파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만 간다는 게 저하고는 좀 잘 방향이 맞지 않더라고요. 제 성향이랑은요. 그래서 힙합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내가 넣어서 그거를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스타일로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팝핑을 추더라고 하더라도 제 몸에서는 힙합 느낌이 나는 팝핑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죠? 팝퍼들을 딱 보면 딱 팝핑만 파는 분이 딱 보이잖아요. 딱 보면 저분은 딱 몸도 팝퍼야. 딱 그냥 진짜. 근데 제가 그 힙합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잘 버무려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선택, 내가 넣을 수 있는 선택, 그게 되게 커서 그래서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정체성과 가장 알맞은. 그치 않니? 너 좀 봤잖아 나를? 저랑 네, 지금 맞는 2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요. 예.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분들 또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 사람들은 재능에 있다 없다에 의해서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춤이 너무 좋지만 나는 재능이 없고 아니면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었고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나 또 재능이 있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어요. 네. 나이가 많아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질문에 제가 그걸 종종 받기도 해요. 메일로도 받기도 하고 톡으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30대에 시작하셨어요. 물론 빨리 시작하신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이분이 30대에 시작하셔서 60대까지 추셨어요. 그럼 이분은 춤을 30년 동안 추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얼마 전인데요. 제가 팝핑을 배웠을 때 저희 스승님이었던 카즈상이라고 있어요. 저희 나라에 팝핑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60세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뵀을 때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분 인스타 들어가시면 정말 정정하고 정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팝핀의 그 60년 된 팝핀은 진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30대에 시작하셔도 30년 동안 춤 추셔보세요. 예. 그럼 어떨까? 예. 봐요.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막 떴어요. 막 스타 강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스타 강사 해가지고 바짝 뭐 2, 3년 딱 뜨다가 사라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길면 5년? 그러고 나서 춤 안 추죠. 왜냐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미 배우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본인이. 너무 멀리 갔다고 하다기보다 본인이 생각에 자기가 너무 높은 거죠. 내려오기 쉽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춤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저는 나이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나이가 많은 대신 나는 오래 추겠다라고 한다면 끈기를 누가 이겨, 그 노력을. 단 근데 정말 같이 추는 사람, 같이 배우는 사람 또는 그런 동기부여를 옆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티칭을 해줄지,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랑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속할 수 있는데 내가 지속에 대한 부분이 방향이 잘 맞아야 이게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몸을 망가지거나 아니면 계속 그냥 안무만 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게 왜냐면 내가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 수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을 경우가 크거든요. 그럼 이제 몸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허리 디스크 오거나 그렇잖아. 막 디스크 터지거나 막 이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골반 이제 틀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댄스의 그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다 주변에, 그러면 예를 들면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하시면서 춤을 추세요. 그래서 몸틀을 정말 잘 잡으시면서 춤을 추시는 게 진짜 오래 추시게 되고 건강하게 추시고 또 잘 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 몸을 추는데 재료가 부실해. 그럼 어떻게 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였지? 재능에 대해서. 네. 저는요 천재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끈기 갖고 노력하는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좀 이제 친구들을 가르쳐서 봤을 때 티칭하면서 느꼈던 게 저 친구 진짜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달라라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천재성 때문에 조금 떠요. 이게 올라가요. 근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천재성도 되게 나중에는 유행 타듯이 감퇴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해요. 그만둬요. 그거 딴 거예요. 근데 딴 것도 뭐 끈기 있게 할까요?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개성과 그 아름다움, 매력이 있어.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노력이, 열정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끄집어내면 누구나 천재라고 될 수 있다고 봐, 나는. 끈기만 있다. 그러니까 열정과 끈기야,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면 이게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거니까.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아까 재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 재능에 너무 의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쟤는 재능이 있는 애야, 재능이 없는 애야. 그 재능도 노력 없이는, 노력 아니면 그냥 뭐 인스턴트지 뭐. 독이 될 수도 있죠. 그치, 걔한테는 독이지. 그 사람한테는 독이야. 진짜 그 재능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는 악마가 주는 선물? 약간 이런 느낌? 네, 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쌤이 모토가 약간 건강하게 오래 추자 이런 느낌인데 선생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실까요? 진짜 예상하지 못했죠. 진짜 이거 예상하지 못했다. 건강관리 비법. 궁금해서. 일단 저는 안 좋은 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밖에 음식 잘 안 먹어요. 네, 밖에 음식, 거의 배달 음식은 떡볶이 외엔 안 해요. 안 먹어요. 알잖아. 떡볶이 외엔 시켜본 적도 없고 그 배달 앱 사용하는 것도 잘 몰라. 그리고 집밥만 먹어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튀긴 거 안 먹고 밖에 이렇게 뭔가 붕어빵 이런 것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 손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거 아니면 잘 이렇게 밥을 이렇게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견과류 이런 거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유산균 잘 챙겨 먹고요. 그런 것들 영양제. 예, 영양제 있고. 그리고 제가 그게 하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20대 때랑 30대 초반에 야, 이거 나이 이거 나온다. 나도 모르게 생 나왔다. 그때 제가 얼마 전이죠. 그쵸. 얼마 얼마 전이죠. 전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일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제가 성장은 했어요.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의 커리어를 쌓는 부분에서 성장은 했으나 제가 면역력을 잃었죠. 예. 건강을 잃어. 아, 거의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회사 일하고 뭐 학원 일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또 레슨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내 10시간 이상을 계속 춤만 추고 그거를 계속 막 수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면역력을 잃게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20대 때는 이 젊은 그 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이게 30대 넘어가면 그게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쉴 때는 꼭 쉬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레슨을 하고서 막 땀을 쫙 빼요. 땀을 쫙 빼고 나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쪽잠이라도 20분이라도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충전을 시켜줘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감당을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는 건강하게,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과부하 오잖아. 그쵸. 똑같아요. 우리도 과부하가 와.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그래서 그만큼 좀 쉬어주시고, 예. 오늘 아주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건터풀 2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 질문들이. 항상 소연이의 질문은 날카로워. 날카롭고 가벼운 질문이 없어.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쌤이 이제 이게 지금 릴스를 찍고 이제 춤을 추고 이제 온 상태에서 약간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정신 없는 상태에서 이게 쑥 들어오니까 사실 내가 뭐 생각하고 말한 건 없어.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 왜 이렇게 말이 빠르고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더 솔직한 거죠 이제. 필터 없이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근데 전 되게 즐거웠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대화도 나누고 종종 이런 시간 가지면서, 그리고 혹시 저희 이런 얘기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이렇게 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저희 생각 또 나누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좀 이제 코로나 좀 이게 잠잠해지면 놀러 오세요. 저희 연습실이요. 개방. 오금동이랑 방위역에 가깝거든요. 오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그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인스타나 DM. 카카오톡 그거 톡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같이 춤도 추고 뭐 이 춤 왜 우리만 춰? 그럼 구독자분 같이 춰요. 전 열려 있습니다. 이라시아이마세. 나 말려줘. 다리 저려. 다리 한 피고 할까요? 어우야. 나도 저려. 네. 저도 오랜만에 질문도 생각하고 쌤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고 또 날도 풀리고 야외에서 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구독자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건터풀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지났어. 아가. 야, 이거 한